오늘은 10단원 연립 2차 부등식 근해 분리 볼 건데 저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부등식하고 그냥 2차 부등식을 봤어. 이번엔 좀 어려운 부분만 나왔어. 어려운 부분. 2차 부등식을 연립해가지고 연립 2차 부등식 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주제 근해 분리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절대값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은 내용이 좀 더 어렵습니다. 잘 귀담아서 좀 들으시고. 자 보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연립 부등식 중에서 가장 차수가 큰 게 2차식이어야 되는 거야. 2차식. 그래서 가장 차수가 큰 게 2차 부등식이면 연립 2차 부등식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구성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 연립 2차면은 여기가 이제 2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둘 다 2차 부등식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하나는 2차인데 하나는 1차일 수도 있거든. 이런 것도 연립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얘가 더 어려울 거야. 2차 푸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걸 이제 해볼 거고 푸는 방법은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각 부등식을 이제 풀어가지고 나오는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해의 공통범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공통범위. 뒤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해 분리에 대한 내용이야. 너네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시험 범위에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야. 한 5번 중에 1번 정도? 크게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이제 미분적분 이런 거 할 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단 결국에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실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실근을 안 구하고도 그 부호가 뭔지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을 직접 안 구하고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둘 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대 부호인지를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걸 좀 외워놔야 돼. 얘는 3가지가 있고 얘도 3가지가 있고 얘도 1가지가 있어. 조건이 3개 1개입니다. 자 봐봐.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그러면은 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기본적으로 두 근을 내가 알파벳으로 두자. 두 근의 합이 뭐여야 될까 얘들아?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은 근각예술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였습니까? 두 근의 곱은 얘는 a분의 c였던 거 기억나네 얘들아?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더한 것도 뭐일까? 더한 것도 양수여야 해 반드시. 그 다음에 곱한 것도 뭐일까? 양수여야 해. 그런데 이 조건만 쓰고서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더한 거 양수고 곱한 거 양수인데 그러면은 원래 두 근이 양수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 조건 2개만 가지고는 두 근이 물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이게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허근. 그러니까 각각의 허근인데 둘이 더한 건 양수, 둘이 곱한 게 양수로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 있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놈이 있거든. 얘는 두 근의 합이 몇이야 얘들아 이거는? 4. 곱은 몇이야? 근데 이거 근해 공식으로 해보게 되면은 딱 공식으로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되거든. 이 허근이 나오는 거는 양수 음수의 개념이 아니야. 허근은 부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수라고 나왔다는 거는 실수라는 얘기야. 실수. 근이 뭐 양수 음수라고 나온 거는 혹은 뭐 다른 부호라고 나온 거는 얘네들은 다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실수. 알겠지? 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좀 생각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냐?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또 주의할 점은 이 판별식을 쓸 때 중근이 있죠. 중근. 중근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같은 근이어서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어. 등호가.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사실 같은 근이어가지고 중근으로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줘야 되는 3가지 조건식이 이제 얘네들인 거야. 얘네들. 기본적으로 두 근이 존재를 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에 해당되는 게 양수. 두 근의 곱에 해당되는 것도 양수.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 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 3가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3가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수도 해볼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 비슷해.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얘들아 둘이 더한 건 뭘까? 둘이 더하는 거는 이번에 음수로 바뀌지 않겠니? 근데 곱한 건 뭐가 되겠니? 곱한 거는? 음수 2개 곱하면은 양수가 되긴 할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 두 조건만 만족해서는 또 허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만족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비슷하게 쓰는데 두 근의 합만 음수야. 두 근의 곱은 뭐야? 양수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양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보호라고 나와 있어. 두 근이 다른 보호. 얘들아, 두 근이 다른 보호면 자, 두 근의 합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두 근이 반대 보호야. 그럼 더한 거는 무슨 보호입니까? 더한 거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니 음수니? 부호가 다른 두 수가 있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럼 더하면은 양수야 음수야? 그거는 모릅니다. 뭐가 큰지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따질 수가 없어. 근데 둘이 곱하면 뭘까?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는 확실하거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그때는 음수가 들어질 거야. 그때는. 그 다음에 두 근이 기본적으로 반대 부호로 존재하니까 실근이 존재해서 판별식을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돼. 판별식은 이제 같을 수가 없거든. 지금 두 근이 반대 부호면 애초에 다른 두 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도 만족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을 답으로 쓰냐? 일단 두 근의 곱이 음수야. 이거 하나만 쓰면 됩니다. 판별식은 조건을 안 써도 돼. 판별식은. 아니, 두 근이 반대 부호니까 당연히 실근인데 왜 이걸 안 쓰냐? 판별식을 좀 잘 들여다보면 되거든. 판별식의 구조를. 판별식은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루어진 건데, 판별식은 루트는 빼고, 판별식은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루어졌는데, 얘들아, 지금 두 근의 곱이 음수면, 이게 a분의 c가 음수면 얘네들이 반대 부호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반대 부호라고 생각해보면 얘들아, 반대 부호. 얘네들이 반대 부호면 앞에 마이너스 4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부호니까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은 요거 양수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b제곱도 일단 0 포함해서 양수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것도 그 결과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조건만 가지고도 판별식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이 조건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다 충분한 거야.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이 조건만 필요한 거야. 이것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들 3개 한 개 잘 기억을 해줘야 돼. 3개 한 개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데 둘이 요거를 보내야 돼. 자,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해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분리해서 본다. 자,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에 판별식 D가 있고 좌변을 함수화해서 2차 함수로 만약에 만들어 놨을 때 2차 함수로, 자, 두 근이 모두 상수 P보다 클 조건이야. 그러면은, 자, 봐봐. 일단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기본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만난다. 그렇게 해서 두 근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두 근이 모두 상수 P보다 크대. 그러면은 두 근이 P보다 큰 거니까 P는 더 작은 거야. 두 근보다 P는. 알겠지? 요런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어. 두 근은 여기 있는데 P는 더 작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느냐? 일단은 이 그래프의 모양상, 그래프의 위치상 P일 때의 함수값이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어. P일 때의 함수값이. 그래서 FP는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돼. FP는 양수로.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다야! 괜찮이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두 근이 존재한다라고는 했으니까 판별식도 기본적으로 0보다 크긴 해야 되거든. 근데 두 근이 또 같은 근일 수도 있어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해. 대칭축 가운데 위치가. 요 가운데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 그 대칭축의 방정식 구하는 식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그거? x는 뭐 보내고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맞니? 이 두 근이 p보다 더 큰 쪽에 있으니까 p는 더 작은 쪽에 있는데 p와 대칭축의 위치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거야. 대칭축이 더 오른쪽, p가 더 왼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저 대칭축보다는 더 왼쪽에 있다라는 이 조건식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 조건식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 세 가지를 쓸 건데 판별식부터 쓰겠습니다.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하며 P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하며 그 다음에 저 대칭축과의 위치 때문에 P가 더 작다. 마이너스 2분의 B보다 작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두 근이 모두 상수 P보다 작을 조건이야. 이제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그 비슷하게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비슷하게. 자,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함수가 또 그려져 있어. 여기가 이제 두 근으로도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이번엔 두 근이 P보다 작대. 그럼 P가 이번에 가장 큰 놈인 거야. P가 가장 큰 놈인 거야. 이렇게 가장 큰 놈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P에서의 함수값 얘랑 비슷해. P에서의 함수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돼. 이 지점의 Y좌표가 함수값이 0보다 크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이 또 똑같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같은 근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도 고려해줘야 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였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로.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저 p보다 더 어디 있어야 되냐? 왼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왼쪽에. 그래서 이 조건들을 또 만족하는 게 이번엔 두 근이 p보다 작은 조건이야.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쓰긴 쓰는데 이번엔 반대로 대칭축의 위치가 좀 달라졌지. 그치? 대칭축 위치가 이 위치만 좀 바뀐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위치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얘를 조금 머리를 좀 굴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1번, 2번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세 번째 거만 부등호 방향만 다르지.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을 내가 만약에 빼버렸어. 이 조건이 없으면은 두 근이 P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조건까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조건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조건이 다 중요해. 자, 그럼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상수 P가 있을 조건이야. 자,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잠깐만. 자, 보시면. 자, 지금 2차 방정식을 함수화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두 근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두 근은. 자, 이런 식으로 두 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두 근 사이에 상수 P가 있을 조건. 자, 여기가 이제 두 근 사이에 한 이 정도쯤에 P가 존재하는 거야. 이 정도쯤에. 그럼 위치상 두 근 사이에서는 X쪽보다 지금 내려간 부분이니까 P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나와줘야 될까? 이번에는 P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돼? 부호가? 음수로 나와줘야 되겠지. 음수? 밑에 있으니까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도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얘는 판별식을 안 써도 돼. 얘는 이게 끝이야. FP가 음수. 이게 끝이야. FP가 음수. 아니 왜 얘는 이게 끝이냐? 얘는 왜 이게 끝이냐면은 얘는 자 이차함수가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니까 우리 양수면은 어떻게 볼록입니까? 최고차원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는 반대로 양쪽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모양 아니야 이거. 그럼 얘가 쭉 올라가면은 처음에 함수값이 음수여도 어느 순간에는 양수로 바뀐다는 거 아니니? 그럼 함수값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뀔 때 x축을 거쳐 지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근이.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라면 양수인 것도 반드시 있다. 그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기 전에 0이라는 함수값을 거치니까 근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판별식은 그래서 당연한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요거 조건 하나인 거 있었지. 얘랑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얘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게 가장 복잡하거든. 마지막 네 번째 게 두 근이 모두 상수 PQ 사이에 있을 조건이야.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복잡한 상황이야. 가장 복잡한 상황이야 얘는 이제. 자, 만약에 또 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두 근이 PQ 사이에 있대. 사이에. 그러면 두 근이 여기 지금 이제 존재하는데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보니까 P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Q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이거?
그럼 이때 어떤 식을 세워주어야 하냐? P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P일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그리고 Q일 때 함수값도 어떻게 나와줘야 될까? Q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로 지금 나와줘야 돼. 양수로. 뭔 말인지 아시겠니? 그 다음에 PQ에서의 함수값 지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도 생각해야 돼. 근이 존재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0 이상 같은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같은 근. 잠깨자.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 조건만 가지고는 부족해. 대칭축도 우리가 조건을 세워줘야 돼. 가운데 마이너스 2의 분의 b죠, 대칭축이. 그래서 이 세 개의 수 간의 이 위치 관계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p 마이너스 2의 분의 b, 그 다음에 이제 q,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저 네 가지 조건을 다 써줘야 됩니다. 이제 fp가 양수, fq도 양수.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저 PQ 사이의 그 위치 관계 P 마이너스 2의 분의 B, 그 다음에 Q 여기까지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존재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일단 좀 볼 건데, 자, 일단은 아까 앞에 필수예제 1번을 보기 전에 2번을 먼저 보고, 방금 1번을 보고, 1번을 보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앞에 1을 다시 넣어볼 거야.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할 거야. 가장 쉬운 것부터. 자, 이거 어려워, 얘들아. 잘 들어. 바짝 들어. 잘 들어.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다 좌변으로 넘길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도록 이해할 거야. 그러면 좌변으로 이해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일단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의미가 이 x의 범위에서는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그럼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으로 일단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저 범위에서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일단 최소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일단. 근데 저 범위에선 내려가 있다, 이 얘기야. 저 범위에서는. 그럼 저 범위가 어떻게 위치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위치해줘야 되냐. 일단 여기 대칭축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 대칭축의 방정식.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적용해보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해보면, 그럼 여기 가운데가 여기 몇이야, 이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요거 알겠지? 자, 그럼 마1과 1이 어떻게 위치를 해줘야 되냐? 마1과 1이 x축보다 밑에 내려간 부분에 위치해야 돼. 마1이 이 정도 있었으면은 1은 한 요 정도쯤 위치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위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위치해야 되는지 알겠니?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범위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지. 근데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들아 대칭축 얘랑 얘네 둘이 몇 차이 나니, 얘들아? 얘네 둘이 몇 차이 나? 이거 2분의 1 차이 나거든. 얘네 둘은 몇 차이 나니, 얘네 둘은? 이건 2분의 3 차이가 나. 빼면은 얘가 더 사이가 멀지.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다 보니까 지금 x축보다 내려간 부분은 함수값이 음수야. 근데 모양상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함수값이 양수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 제한된 범위, 마1과 1 사이에서라는 그 범위는 초록색으로 표시했죠? 이 범위는 항상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된대. 그러려면 그 범위에서 가장 높은 지점, 최대값, x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값이 0보다 작게만 하면 된다. 그 범위에 최대값이 0보다 작게만 하면은 나머지는 최대값보다 더 밑에 있잖아. 그리고 최대값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최대값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잡을 건데, 일단은 저 좌변을 fx라고 좀 두고,
여기 그렇게. 그랬을 때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 이것만 세워주면 끝나. 이것만 세워주면. 요거만 있으면 돼. 요거만 있으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식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음수구나. 그럼 넘겨주면 k는 6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 쓰는데,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등호가 있고 여기도 이제 등호가 있거든. 이 얘기는 x가 1일 때 함수값이 딱 0에 걸쳐도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돼. 등호가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돼. 여기까지는 알겠지?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단 이게 답이야. 그래서 최소값을 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근데 문제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이 2차 함수가 x쪽보다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지금 얘는 대칭축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마이너스 1이랑 1은 얼마나 더 어떤 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명확하거든. 근데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너네 거기 문제 3번이야. 문제 3번. 문제 3번은 대칭축이 명확하지 않을 거야. 해보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범위에서만큼은 지금 함수값이 음수니까 양끝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식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대칭축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얘네 둘 다 함수값이 음수라는 식을 세워줘야 돼. 알겠지? 어떨 때?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요.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 그렇게 한다.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등호도 잘 신경 써야 돼. 얘가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로 등호가 붙는 거고, 그리고 등호가 이제 없으면은 얘가 이제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등호성을 너무 잘 신경 써야 돼. 이거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게 함수 x축보다 내려간 부분 찾는 거는 이건 쉬워.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 어려운 게 점점 어려워질 거야. 이제 1번이야 1번.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문제거든. 이게 얘는 왜 어려운지 봐봐. 일단 다 우변으로 넘길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긴 해. 자, 얘가 저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대. 제한된 범위에서. 자, 얘는 지금 대칭축을 확인할 수 있거든. 대칭축이 몇이야 이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몇이야? 대칭축 2 나오니? 2. 그러면 함수를 그려보자. 자, x가 2일 때가 대칭축이야. 여기 2일 때. 자, 함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지금, 자, 일단 요거 빼고 보자. 다시. 함수를 일단 이렇게 그리는데 대칭축이 지금 2야. 가운데가 2.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가 어디냐? 마일과 3이거든. 일단 3은 얘랑 몇 차이 나냐면은, 이거 몇 차이 나니까 이거? 1 차이 나는 거 맞니? 마 1은 더 훨씬 왼쪽에 멀리 떨어져 있겠지? 마 1은 얘네 둘이 비교해주면 몇 차이 나게 되는 거야 이거? 3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1은 그나마 가까운 쪽에 있어.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여기야. 여기 맞니? 맞니? 자, 그런데 이 범위에서는 항상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이거야.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 그럼 이 범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x축보다. 그럼 x축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위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때는 어떤 식을 세워줘야 되냐? 들어라. 이때는 어떤 식을 세우냐?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만 보면 돼. 최소값. 최소값이 어디냐? 여기거든. 최소값이 x축보다 더 위에 있게만 하면 나머지 값들은 더 위에 있으니까 최소만 따지면 되는 거야. 최소만. 그럼 최소는 지금 어디냐? 꼭지점이지. x가 2일 때니까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여긴 등을 빼줘야 돼. 여기는. 그것만 써주면 됩니다. 꼭지점 확인해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 x가 2인 걸 구했으면 완전 제곱식을 안 하고도 그냥 2 대입해도 돼.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나올 거야. 근데 일단 그냥 첫째로 씁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해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들어 볼게. 우리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필요하죠? 그러면 플러스 4 이용해가지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뒤에 남는 거 마저 써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꼭지점에 y좌표가 맞니? 이 지점에 y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놈이 함수값이 양수 6개만 하면 된다. 이걸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돼주고 인수분해 풀어주면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a가 2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해주고,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신경 써주는 거야. 대칭축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니까 대칭축 가지고 확인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대칭축이 만약에 확실하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쉬워. 대칭축이 주어져 있으면. 근데 만약에 대칭축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미지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이제 우리 다시 그 앞에 필수에는 1번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건 대칭축이 미지수인 경우야.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이러면. 그래서 앞에 필수에를 다시 넘어오시고, 이 유형의 문제가 아마 이제 서술형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로 나오거든. 최고 난이도 문제. 이번에 너네 서술형 나오지? 그치?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잘 들려서 봐. 알겠지? 잘 봐. 왜냐면은 케이스를 다 나눠줘야 되는 문제니까 딱 너네를 괴롭히기 좋은 문제야. 서술형으로. 자, 봐봐. 문제가 비슷하거든. 자, 이 제한된 범위에서 모든 실수에서 이 2차 분배식이 성립하네. 이게 대칭축이 미지수야. 잘 보면 이게 대칭축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시게 되면은 k가 대칭축이거든. 미지수지 지금. 그럼 대칭축이 미지수일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봐. 일단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 대칭축이 지금 가운데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범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0과 2 사이에 되는 범위가 K보다 왼쪽에 있는지 K가 걸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케이스를 다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케이스, 아예 저 범위가 왼쪽에 있을 때 2가 한 요 정도쯤에 위치하고 0은 더 왼쪽에 위치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안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거. 안에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한 이 정도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세 번째, 가운데가 만약에 K야. 그럼 0과 2 사이라는 범위는 이런 식으로도 걸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근데 1번 케이스는 얘들아 이게 K가 2보다 큰 상황이 진다는 거거든. K가 2보다 큰 상황이야. 얘는 그 안에 걸쳐 있는 상황이야. 얘는 이제 K가 0보다 작은 상황으로 일단 볼 수가 있어. 이 세 가지로 나오게 되지.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우리는 뭐도 확인해 줘야 되냐? 그 경계값 있지. K가 0일 때, 2일 때도 확인해야 돼. 근데 지금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등호를 어딘가에는 붙여야 되거든.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등호도 잘 붙여야 돼. 등호 위치에 따라서 이게 문제 푸는 게 좀 달라지거든. 근데 일단은 등호를 이제 나는 어디다 붙일 거냐면은 여기다 붙일게. 등호를 여기다 붙일게. 자, 확인해봐 이제. 자, 1번.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0과 2 사이 범위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어. 자, 이 범위에서 얘들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 이 범위에서. 그럼 x축은 상대적으로 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이 범위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최소값이 지금 x가 몇일 때? 2일 때.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푸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는 얘를 이제 그 함수로 잡아주게 되면은 f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인데, 자, 1번
1번은 이제 저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근데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붙여도 무방하다. 여기서 등호를 들어간다. 자, 1번 케이스는 어떨 때? k가 2 이상일 때여서 k가 2 이상일 때. 그럼 이제 x에 2 넣어서 계산해봅니다. 4-4k 마이너스 k 되고 플러스 3k가 0 이상이야. 이렇게 나오지? 넘겨서 정리해. 자, k 되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0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될 때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냐? 근해 공식 해야 돼. 근해 공식. 일단은 근해 공식으로서 저 근을 한번 구해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게 되면은 얘는 8만 루트 17로 나오게 될까? 8만 루트 17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저걸로 인수분해식 작성해줘야 해.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근, 큰 근 사이 범위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과 그 다음 k가 어디 사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사이 범위로 이렇게 해줘야 돼. 뭐 하는 건지 알겠니? 근데 이 k의 범위는 이것도 만족해야 돼. 애초에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봐. 일단 수직선 그려서 확인해줘야 되는데 수직선 그려서 자 k가 2 이상인 거는 한 이 정도 정도 보자. 근데 얘가 값이 몇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일단 루트 17이 4점 얼마니까 빼기 2라면 3점 얼마지? 나누기 2하면 어떻게 돼? 나누기 2하면 1점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더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여기에 이제 2분의 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이 있는 것이고 그럼 얘는 더 어딘가 더 왼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건 이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 이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지. 이 사이 범위로. 그러니까 공통 범위가 지금 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공통 범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야. 없는 것으로.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x값은 없는 거야. 일단 얘는 최종적으로 없다. 그럼 이제 2번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2번 케이스. 요거 0과 2 사이를 대로 들어가줘야 돼. 0과 2 사이를 대로. 아, 이때는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가 0인데 0일 때부터 지금 2일 때까지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범위에서만큼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x축은 상대적으로 더 밑에 있는 거고 이 범위의 최소값이 어디입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일 때죠. 꼭지점일 때가 함수값이 0 이상이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k일 때 값이니까 fk가 꼭지점의 좌표인데 그게 0 이상이다 요거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2 넣어서 계산해보는 거야. k 넣어서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0 이상 이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k에 k-2분의 3이 0보다 작고 나왔다 나와서 이건 k가 사이 범위로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사이 범위로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야. 사이 범위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해. 이 범위를 만족해야 돼. 그럼 저 범위도 한번 고려해보자. 0과 2 사이인데 근데 이제 0에서부터 2분의 3 사이래.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범위를 이제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이 공통범위 잘 봐야 돼. 하나는 0을 포함하는데 나머지 하나는 0을 포함 안 하니까 공통범위는 최종적으로 0을 포함 안 해야 되겠지. 이렇게 범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케이스의 범위야. 이게 최종 범위. 이거 알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가 이거야. K가 이제 0 이하여가지고 이 범위가 아예 오른쪽에 있을 텐데 얘도 이제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
지금 x쪽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최소값 보는 거야. 최소값이 0 이상이다.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보는 거거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0 넣어서 저기다가 계산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가 0 이상이다라고 해서 얘는 k에 k-3이 0 이하 넘겨서 묶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0과 3 사이로 나오긴 하는데 0과 3 사이에 얘도 수직선을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자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자 0 이하가 있고 0과 3 사이가 있어. 그럼 여기서 공통범위 확인되네 얘들아. 공통범위 여기서는 0이 공통범위야. 0 그래서 0만 가능하다. 이거만 이제 가능한 거야. 이거만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합쳐야 되겠죠. 합친 범위가 뭐냐면은 0 등호에 포함시켜서 0과 2분의 3 사이로 쓰는 거야. 이게 최종 범위 답이 됩니다. 이게 문제는 이 범위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답으로 해주면 돼. 이거를 알겠니?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케이스를 다 나눠서 푸는 문제야. 너네 딱 서술형에 괴롭히기 좋은 문제 아니겠니?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야 돼 이거. 여러 번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거. 이거는 한두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돼. 한 최소 10번 이상은 연습해야 너는 그럴 수 있다. 잘 숙지하시고 이거.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하시고. 사실 그 오늘 볼 문제 중에서 그냥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면 됩니다. 뒤에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쉬운 문제들이 나올 거야. 뒤에는 쉬운 문제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깨자. 잠을 깨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 자, 얘도 보시면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밖에 없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 이 2차 함수가 x쪽보다 위에 올라간 부분이 이거밖에 없대. 그러면은 저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잖아. 저 2차 함수가 x축의 위치가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주어져야 됩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주어져야 되니, 이거? 네? 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거나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이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거? 이 하나밖에 없다. 이게 위로 블록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접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너네가 찾아야 돼. 이 상황을 얘들아.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 이걸 찾아야 돼. 알겠지? 이 상황에 해당되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그러면은 저 좌변에 있는 거를 내가 이제 2차식으로 잡으면은 이 2차식이 어떻게 이제 식에도 재작성되냐? x는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돼. a의 x-2의 제곱으로 표현이 돼줘야 되는 거야. a의 x-2의 제곱.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알겠니? a의 x-2의 제곱. 그러면 이게 위아래 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다. 그리고 a가 지금 위로 블록이니까 일단 a가 음수여야 되고 대응을 시켜서 b는 마이너스 4a라는 걸 알 수 있고 c는 그냥 4a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는 마이너스 4a, c는 그냥 4a고 이걸 토대로 이제 저거 한번 확인해보자. 길이를 확인하는 거야. 기억은 bc가 음수냐라는 건데 bc를 지금 구했죠. 곱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6a 제곱이니까 이거 a는 음수니까 제곱하면 양수 부동호 성립하지 이거?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야. 얘는 맞는 설명. 얘는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네. b제곱 마이너스 ca가 이거 뭡니까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판별식이죠. 2차 함수가
다시 2차 방정식이 이제 근이 몇 개 있는가를 판별해주는 식이잖아. 이 그림에서로 보면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몇 개냐 이 얘기야. 교점이 지금 몇 개니? 교점이 한 개죠. 교점이 한 개면 판별식을 어떻게 우리가 봐줘야 돼?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몇이어야 돼? 교점이 한 개면 0이어야 되지. 0. 그럼 얘는 틀린 설명이야. 0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는 틀린 설명.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지금 이제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기본적으로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가 어떻게 나오느냐. bc를 구해놨으니까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4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0이야.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a로 나눠주게 되면은 a가 음수야. 음수로 나누니까 도덕은 방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 2x-1의 제곱이 0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2x-1의 제곱 이거 맞네? 그래서 원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게 맞으니까 얘도 맞는 설명으로 이제 봐주는 거야. 맞는 설명으로.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만 틀려서 가다 4번으로 해주면 돼. 4번. 답은 4번. 생각해야 되는 건 디귿에서 이거 그 개수가 바뀌었네? 이거 내가 뭐라고 했니? 개수가 뒤바뀐 거. 개수가 뒤바뀐 거 내가 뭐라고 했니? 개수가 뒤바뀐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니? 개수가 좀 반대면은 너네 복습 안 하는 거네? 어? 복습 안 하네? 너네 숙제할 때 이거 다시 안 들여다보니 너네? 필기하고 다시 안 보니? 개수가 역수는 뭐야? 그래 뭐야? 근이 역수라고 안 했니? 근이 역수라고? 원래 근이 2였으니까 역수로 뒤집으면은 어떻게 되겠니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원래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더 밑에 있으니까 맞는 설명인 거야 이거는.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필수에 대해 3번을 보면은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희가 되고 싶대. 4와 7 사이로 두 부등식을 풀어봐야 되거든. 두 부등식을 일단 처음 나온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이거를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야. 인수분해가.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거야. x-4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써가지고 이거는 사이범위 날개범위 무슨 범위? 날개범위 해서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 라고 일단 쓸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 x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7x에 플러스 7k가 음수야. 이것도 잘 보면은 얘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이게 이제 어이구 자 이게 이제 7하고 k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7하고 k로 7하고 k로 인수분해 돼서 x-7, x-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얘는 좀 주의해줄 점이 그 x값 기준 값이 7하고 k로 보긴 봐야 되는데 뭐가 더 큰지를 몰라. 이거 사이범위잖아.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몰라. 그래서 k의 범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은 수직선을 한번 좀 그려보자. 수직선을 일단 지금 마산보다 작은 거 있고 4보다 큰 것도 있어 지금. 조금만 더 봅시다. 근데 지금 여기 7이라는 값을 일단 좀 찍을 건데 7이라는 값을 지금 7이라는 그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공통범위를 한번 봐봐. 공통범위가 4와 7 사이래 얘들아. 4와 7 사이 얘가 공통범위네. 그럼 생각해보면 얘 범위를 좀 작성할 때 이게 K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K가 7에서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나가야 되겠지. 7에서 왼쪽으로 나가야 분홍색을 공통범위로 가지지 않겠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7에서 왼쪽으로 나가야지. 그 얘기인즉슨 7에서 왼쪽으로 이제 나갔다.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이범위니까 K와 7 사이 이렇게 사이범위로 나와줘야지만이 공통범위가 분홍색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사이범위로. 그럼 K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 K가 한 요 정도쯤에 위치를 해야 돼.
이렇게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근데 K가 너무 왼쪽으로 가면 여기 공통 범위가 더 생기겠지.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K는 한 적당히 한 요 정도쯤까지만 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소관계 마3과 4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자, 근데 항상 우리는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신경 써야 돼. 등호가 성립하는지. K가 딱 마4랑 일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4랑 일치해도 되는지 이런 걸 좀 따져줘야 되거든. 그럼 이게 일치해도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봐. 이거 마3하고 일치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거 마3하고 딱 일치해. 그러면은 조건 만족하니? 문제 없니? 마3하고 일치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 만약에 4랑 일치해. 만족하니 안 하니? 4랑 일치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등호가 다 들어가줘야 돼. 등호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저 범위에서 정수 K가 몇 개 있는지를 신경 써야 돼. 마3에서부터 4까지 다 세면 되겠죠? 몇 개입니까? 8개. 이거 어떻게 바로 세니? 이거 8개인가? 이거 어떻게 8개 바로 나오고? 금방 셌니? 어떻게?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 그 다음에 등호가 둘 다 있으면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이거? 플러스 1. 등호가 하나 있으면은 플러스 1 안 하고, 그 다음에 등호가 둘 다 없으면은 그냥 빼기 1을 하라고 얘기했어. 그치 알지? 알죠 이거? 그래서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무식하게 세면 안 돼. 웃음이 나오지? 안 돼. 자, 8개 하시고 8개. 그 다음 문제. 자, 필수에서 4번. 저 연립부등식에 해가 저렇게 나왔을 때 라고 되어 있어. 일단 이게 범위가 위에 거는 사이 범위로 나와줘야 돼. 사이 범위. 밑에 거는 날개 범위로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쟤네들의 공통 해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공통 해를 먼저 표시해볼게. 공통 해를. 공통 해는 당연히 두 부등식에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 둘 다. 그래서 공통해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일단 봐봐. 사이 범위는 얘네를 포함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포함하려면은 사이 범위는 최소한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렇게 위치해서 가지고 이렇게 사이 범위를 해가지고 얘네를 포함해야 되지 않겠니? 얘네를. 사이 범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보다 좀 더 바깥쪽에 위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날개 범위. 밑에 거는 날개 범위인데 날개 범위가 이제 얘네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얘네를 이제. 그럼 얘네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를 다 가지려면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왼쪽 범위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 반대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면 여기 위치를 해. 그리고 여기 위치를 하면은 내려놓고 보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은 오른쪽 범위에 저게 다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주의해줘야 되는 게 사이에 빈 부분이 있어. 빈 부분이.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될까? 범위를. 만약 이렇게 되잖아. 오른쪽 범위 다 포함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사이 범위 표시했죠. 이렇게 날개 범위가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얘네도 공통해가 되지 않겠네. 얘네도.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날개 범위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날개 범위를. 어떻게 위치시켜줘야 되니까? 날개 범위. 어떻게 위치를 시켜줘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치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치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시켜야 돼. 요 안에서 가려야 돼. 요 안에서. 근데 이제 해가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려면은 이 사이 범위랑 날개 범위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면은 딱 맞게 떨어져야 돼. 딱 여기에 맞게. 여기에 딱 떨어지게. 그리고 여기 3과 6에 딱 떨어지게 날개 범위를 이렇게 위치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해주셔야지만이 지금 원하는 공통 범위가 나오게 될 거야. 지금 분홍색이랑 이거 초록색 날개 범위 보이지? 공통 범위가 지금 여기 확인됩니까? 여기인 거? 여기 요거 하나인 거 확인됩니까? 요거 하나인 거?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사이 범위인 놈 있잖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0 이하라는 요 놈 있잖아. 얘는
기본적으로 사이 범위가 마 1과 6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마 1과 6으로. 이 2차 부등식이 얘네를 이제 해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얘네가 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마이너스 1과 6인 거야. 그래서 두 분의 합이 5다. 두 분의 5, b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가지고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6으로 해주시고 일단 저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날개 범위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네 3과 6을 근으로 가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 이상이다라는 게 저 3과 6을 근으로 가져줘야 돼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근은 3과 6으로 가져야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 똑같이 적용해주는 문제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2분의 합, 그 다음에 a분의 c가 2분의 곱에 해당되는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에서 cd를 찾을 수가 있죠. cd를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니 얘들아? 다 더해주시면 2분의 36 나오면 18이죠. 여기 지금 잠깐만 여기가 지금 9고 여기가 18이죠. 9, 18 그러면 다시 수정해주면 C는 마이너스 18이고 D는 36이니까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되나? 요거를 또 맞니? 36, 18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C니까 2분의 9 요거 맞지? 그러면은 다 더해주시면은 몇이야 이거? 18 7 나오니 그러면? 네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 12, 7 7 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의 5번.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야.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 아까 그 조건식 막 뭐 3개, 3개, 1개 막 외워놔야 된다는 거 잘 외워놔야 되더라.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두 실근이 있어. 이런 식으로. 두 실근이 있어. 두 실근이 3보다 작다. 그럼 3이 가장 큰 놈인 거거든. 그러면 3이 가장 큰 놈.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이제 3을 대입했을 때 값 있지. 좌변을 이제 함수화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요 함수 있잖아. 요 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x의 합을 넣었을 때 양수여야 된다. 이 조건을 써줘야 돼. 아까 조건들 기억납니까? 그리고 두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얘는 대칭축의 위치도 중요해.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이 지금 이게 계산해보면 몇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게 되면은 이게 그냥 2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와 3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대칭축이 좀 왼쪽에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거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두 개만 확인해주면 되는 셈이야. 그래서 F3 넣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9-12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K는 기본적으로 3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제 짝수공식으로 들어갈게.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다. K는 4 이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네들의 공통범위 확인되죠. 공통범위 몇과 몇 사이로 나옵니까 이거? 수직선 그어 보시게 되면 3보다 커야 되는데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공통범위는 그 사이로 해당이 되니 그 사이로 요거 맞네. 그래서 3과 4 사이로 표시해 주는 거야. 3과 4 사이로. 그래서 둘이 양쪽에 있는 걸 곱해주라고 해서 12를 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12, 3, 4, 12 이렇게 해주면 돼. 3, 4, 12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의 1번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이 문제는 훨씬 아까보다 간단한 문제야.
뭐냐면은 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좌변에 있는 함수를 그려. 그런데 요 두 실근 사이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1이 어딘가 있다. 마이너스 1이. 근데 사실 이게 대칭축이 몇이니 이거 대칭축이? 대칭축이 마침 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제 그 사이에 딱 이제 들어가 있다 그냥 이 얘기여가지고 그냥 우리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다 라는 식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n 플러스 4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음수예요. 이게 음수다라고 써줍니다. 그럼 넣어서 계산 1 마이너스 2 더하기 m 더하기 4가 음수다라고 해주셔가지고 m은 기본적으로 몇이야 이거? 마3인가? 마3보다 작다 나오네 이거? 그러면 m의 범위가 마3보다 1번이 그냥 바로 답이 되겠지? 왜냐면은 얘는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래로 블록에서는 함수값이 음수가 있으면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조건만 필요하면 돼. 두 실근이 존재하는 판별식 조건은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 1번이 바로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 뒤에 이제 24번이 또 이제 있거든요. 요거 써야 돼. 자, 이제 아무데나 써요. 그 지금 한 문제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24 여기 뒤에 문제 있을 거야. 자, 방금 본 문제의 이제 응용 버전이라고 하는데 응용 버전. 자,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할 게 많아진 거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문제거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아래로 블록이야. 그리고 저 좌변에 있는 거를 나는 함수로 잡는다. 자, 함수로 잡아주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 자, 아까랑 비슷한데 문제 상황이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있다. 이게 지금 두 근인데 지금 내가 저기 표시한 게 저게 마사와 1 사이에 있대. 마사와 1 사이에. 그러면은 마사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마사는 더 왼쪽에. 1은 더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니? 1은 저기서 마사와 1 사이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사와 1 사이의 위치 관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식을 세워줘야 되나 고민을 해줘야 돼. 이게 뭔 식을 세워야 되지? 고민해봐야 돼. 식을 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가지를 세워야 돼. 일단 얘네 둘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판별식도 생각을 해줘야 돼.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0 이상이어야 돼. 0 이상. 판별식 조건을 안 쓰면은 근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두 실근이 안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거야, 반드시. 마지막으로 그 대칭축의 위치까지 공유해줘야 돼.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대칭축의 위치와 관련된 식도 써줘야 돼. 마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4, 그 다음에 1까지, 6까지 잡아주는 거야. 뭔지 알겠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 풀어가야 되거든. 이거 다 풀어 봅시다. 계산 F 마사부터 계산. 첫 번째, 자, F 마사는 자, 넣어봅시다. 16 마이너스 4K 플러스 16 마이너스 K 플러스 12. 얘가 0보다 크다. 자, 넘기고 풀어보시게 되면 아마 K가 5분의 44보다 작다 나오게 돼요. 해보면. 그다음 두 번째, F1이 0보다 크다. 1 넣어주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얘는 K가 없어져요. K가. 그리고 이게 식이 좌변이 9가 나오게 돼가지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F1이 양수인 건 당연한 것으로 봐줘야 돼.
그다음에 판별식 여기다 써볼게. 자, 판별식을 한번 짝수 공식은 지금 안 되니까 바로 써보면, 자, 가운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이제 연모도 어떻다? 풀고 나갔다.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일단 좀 더 정리해보면, 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고 나갔다. 인수분해에서 풀어야 되는 식인 거야. 인수분해에서. k-8 그 다음에 k 플러스 4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자, 큰 것보다 크고 8 이상 또는 작은 거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네 가지 부등식 다 지금 찾았거든요. 네 가지. 아직 하나 남았죠 지금? 하나 더. 자, 이제 요거 풀어주시게 되면은, 다른색으로 이렇게 요거 마사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4와 1 양변에 마 1 곱해 마 2, 그럼 마이너스 2 해주고 그 다음에 8이 오른쪽으로 가서 4를 더해주시게 되면은 2와 12 사이로,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범위를 진짜 다 구했습니다. 이제 쟤네들의 공통범위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쟤네들의 공통범위. 첫 번째 k가 5분의 44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 이상 마사 이하. 8은 요 정도에 위치하게 되거든. 그다음에 마사 이하. 그 다음에 2와 12 사이로 나와 있어. 2와 12 사이는 여기가 2고 여기가 12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공통범위 확인되니? 공통범위 확인되니? 어디가 공통범위입니까? 여기가 공통범위예요. 따라서 최종 답은 8과 5분의 44 사이야. 이걸 다 체크해야 돼. 이거를 조건식을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너네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를 알겠지? 문제 풀다가 이제 뭐지? 헷갈리네? 그러면서 앞에 보면서 이거였지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숙지하고 풀어야 돼. 알겠지?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여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 쓰었니?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제 필수에 요거 둔각삼각형 나와 있는 몇 번이야 이거? 7번을 보자. 자, 필수에 7번. 이제 문제가 이제 엄청 어려운 거는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활용 문제 3개만 남았습니다. 이거 3개만 보자. 자주 나오는 문제야. 둔각이 되고 싶다라는 거야. 둔각. 근데 일단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그 선행 지식이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기억나니?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뭡니까? 가장 그렇지. 삼각형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삼각형의 가장 긴 변 있지. 가장 긴 변을 말해. 가장 긴 변.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은 무조건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합보다 작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게 뭐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 좀 잘 알고 있구나.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이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 다음에 중3 때 배우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그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게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나누는 게 있거든. 그거 기억납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각, 직각, 둔각을 나누는 기준. 중3 때 배우는 거네. 둔각은 자, 예각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직각 삼각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둔각 삼각형이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일단은 직각을 기준으로 할게. 직각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할게. 이게 조금 이제 좁혀질 수도 있는 거. 좁혀지게 되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못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중간이 되면 더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벌어져서 이런 식으로 위치할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가장 긴 변을 내가 여기로 잡을게. 여기 A로 잡을게. 가장 긴 변을. 그럼 나머지 두 변을 나는 이제 BC로 잡는다. 여기서는 일단 A가 가장 긴 변으로 보는 거야. A가 가장 긴 변. 일단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게 뭐였을까? 얘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작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예각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 이게 둔각은 반대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커야 되는 거야.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둔각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일단 이 선행 지식이 있어야 돼, 얘들아. 이 선행 지식이. 이걸 모른다. 이 문제 틀리는 거야.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 맞아야 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이것만 알면은 문제는 금방 이제 풀립니다. 여기서 가장 긴 변은 확인되잖아, 얘들아. 그치? 2x 플러스 3. 얘가 가장 긴 변 아닐까, 얘들아? 얘가 가장 긴 변? 그러면 저 가장 긴 변 가지고 이제 요거 한번 적용해 볼게. 요거 결정 조건. 2x 플러스 3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작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놈과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의 합보다 작다. 요 식을 좀 써볼게. 일단 풀마이는 없어지고 2x도 일단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2x랑 3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풀어보시면 x는 결국에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쓸 거거든. 문제가 둔각이네. 그러니까 저 이번에 2x 플러스 3의 제곱이 이번에 더 크다. 뭐보다 크냐? 2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2x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더 크다. 이렇게 좀 써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개해서 풀어. 자,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래서 좀 더 풀어보시면 4x 제곱은 없앨 수 있고 다 우변으로 넘길게. 이거 이제 우변으로. 그럼 내가 4x 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없어지는 게 또 있네. 다 마이너스 12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게. 이게 2x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7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7로 떨어지게 돼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7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범위는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실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은 당연히 양수여야 되잖아 이게. 그죠?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 양수여야 된다 라는 조건도 일단 쓰게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x-1은 양수, x가 2분의 1보다 큰 거. 자, 2x 플러스 1이 양수,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 그래서 2x 플러스 3이 양수,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거.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 이거 다 고려해야 돼, 이거 이제. 그럼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다 고려를 한다. 너무 많다. 일단 범위를 조금 이제 추려보자. 얘들아, 얘는 좀 범위를 좀 이제 간단하게 처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얘네 세 개를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뭡니까? 공통 범위. 이거 맞니? 이게 다 위에 걸로 흡수가 되니까 역으로 볼 수 있지. 수직선 그런 거 하게 되죠. 얘랑 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냥 2분의 7을 일단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입니까? 2분의 3보다 큰 거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였죠?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도 표시해 줍니다. 그럼 공통 범위가 결국에는 여기로 떨어지면 여기 맞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범위가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7까지인데 정수 x,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2하고 3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더해서 5라고 해주면 됩니다. 5.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알아야 되고 이 내각, 직각, 등각 알아야 돼. 이걸 아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다음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방배정. 방배정 문제. 방배정. 자, 방배정 문제인데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소를 배정할 건데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10명이 남는다. 근데 7명씩 배정하면 방이 3개 남는다 이 얘기야.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이 전체 학생 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방에 5명씩 배정을 한대. 일단 방의 개수를 내가 미지수로 줄 거야. 방의 개수. 방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두면은 이제 전체 학생 수 있지 얘들아. 전체 학생 수.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5x만큼 배정이 된 거잖아. 근데 10명이 남았으니까 전체 학생 수는 이렇게 5x 플러스 10으로 둘 수가 있지. 5x 플러스 10. 그런데 이제 이 7명씩 배치를 하면은 방이 3개가 남는데 얘들아. 방 3개가. 그러면 방 3개가 남는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 자, 잘 생각해봐. 일단 방이 있어. 여기 7명씩 이제 다 배치하는 거야. 7명씩. 여기 정원 마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방 3개가 남았대.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거지. 왜 비어있는 거? 비어있다. 이 3개의 방은 확실하게 빈 거잖아. 근데 이 3개의 방 말고 일단 내가 이제 여기 1번 방부터 차례대로 이제 사람들을 다 채워 나가는데 7명씩 채우다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다 채워졌어. 여기까지는. 근데 3개는 확실히 비어. 그럼 요 남은 하나의 방 있지. 이 남은 하나의 방에 사람이 있긴 있는데 비어있진 않은데 있긴 있는데 꼭 다 차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 몇 명, 1부만 있을 수도 있어요. 1부만. 사람이 1부만 있으면 이 방을 다 찼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혹은 비어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애매한 방이 있는 거야. 애매한 방이. 그럼 이 방에는 얘들아 인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냐? 일단 비어있는 방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명에서부터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가 있을까? 최대? 이게 꽉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7명까지는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7명까지는. 이거 알겠니? 그러면은 이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식을 세우면 여기는 지금 몇 명 들어가 있는 거? 7명씩 다 들어가 있지? 7명 들어가 있지? 자, 지금 전체 방 수가 몇 개였냐? x였거든, x. 근데 3개는 확실히 비었다며. 그러면은 사람이 일단 들어가 있는 방은 3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지. 근데 이 한 방은 애매해. 몇 명 있긴 있는데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다 비어 있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럼 확실하게 사람이 꽉 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은 여기까지. x-4개의 방만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야. 확실하게. 마지막 방은 애매한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부등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일단 학생 수의 범위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 수는 이거다. 근데 학생 수의 범위의 최소는 여기를 한 명으로 채웠을 때가 최소. 최대는 여기를 꽉 채웠을 때가 최대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x-4개는 꽉 차 있으니까 7명씩 x-4개의 방은 꽉 차 있다. 근데 거기에 최소 한 명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한 명은. 그지? 이 애매한 방에 여기. 그러면 그 방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꽉 차 있으면 얘 방까지 다 포함해서 x-3개 는 사람이 꽉 찬 거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쓰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어떻게 쓴 건지 알겠니? 부등식. 전체 학생 수는 5x 플러스 10인데 한 명 들어가 있는 게 최소고 꽉 차 있는 게 최대인 거야. 꽉 차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돼. 이거를. 이 부등식을. 그래서 각각 전기에서 풉니다. 이제 7x-27 5x 플러스 10 7x-21 요거를 각각으로 푼다. 왼쪽으로 넘겨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게 2x가 37 넣어서 x는 자 2분의 37 이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x가 얘는 이제 몇이야 이거 31 이상이어서 x는 기본적으로 2분의 31 이상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공통 범위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얘가 2분의 31에서부터 2분의 37까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방해 개수의 범위에 대한 식이야. 이게 방해 개수의 범위에 대한 식. 근데 방해 개수는 당연히 자연수니까 여기서 자연수만 세. 16, 17, 18. 그래서 답은 이제 18이야. 18. 이렇게 세주면 돼.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 마지막 방이 애매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방의 최소 인원으로 최소값, 최대 인원으로 최대값 잡는 거고, 부등식을 조금 다르게 잡아볼 수도 있어. 어떻게 잡아볼 수 있냐면은, 잠깐만. 사람이 꽉 차 있으면, 이 방도 꽉 차 있다면, 완벽하게 빈 방 3개가 있고, 꽉 차 있는 방이 x 빼기 3개가 있는 거거든. 그럼 최대값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거든, 최대값은. 근데 최소값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은, 이 방은 비진 않았잖아요, 일단 최소한. 그러면 이 방까지 이제 그 포함을 시켜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최소한 x-4개의 방에는 사람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이 방에는 최소 한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등호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7의 x-4보다는 크다. 여기에 등호를 빼는 거야, 등호를. 왜냐면은 이 방에 최소 한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얘보다는 커야 되잖아. 얘가 더 추가가 돼 있으니까. 최소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이제 여기는 등호를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 한 것으로 쓸 수 있어. 빼기 1 한 것으로. 풀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야. 풀어보면은. x의 범위는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 x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어차피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이런 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거는. 방해 개수 학생이 잘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이용료, 바로 문제를 보자. 이용료. 자, 학원 수강료에 대한 얘기인데, 수강료를 인상하면 학생 수가 떨어진대. 한 달 수입이 증가하고 싶대. 일단 수입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을 것이냐면은, 당연히 수입은 수강료랑 학원생 수를 곱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일 거 아니에요, 수입은.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한 달 수입이 20%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기존 수강료를 내가 A라고 잡고 학생 수를 내가 B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은 수강료를 지금 변동하잖아. X% 인상이지, 얘들아. X% 인상이면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는 거 맞네, 이거? 우리 옛날에 초딩 때 했었죠, 이거? 0.4x가 감소한다. 1-100분의 0.4x 빼기로 쓰는 거 맞네, 이거? 수강료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인상하는 거니까, 원래 수강료에다가 100분의 x를 인상하면 이제 인상한 수강료가 되고, 학원생 수는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학원생 수 원래 b에다가 저 1-100분의 0.4x를 곱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해보니까 20% 이상이 좀 증가하고 싶대. 기존의 한 달 수입이 A 곱하기 B였는데 여기에서 20%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되니? 이렇게? 이거 맞니? 그럼 해보겠다. 약분 이렇게 되지?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100분의 0.4x 이거 나갔다. 1 플러스 100분의 20 얘는 통분해주면 100분의 120으로 써도 되니, 얘들아? 100분의 120 이렇게 해도 되니?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에
이거 분모가 좀 보기 안 좋잖아. 곱하기 만을 할 거야. 곱하기 만. 근데 곱하기 만을 이제 두 번 할 거야. 곱하기 100을 여기다가 한번 해버리게 되면은 100 플러스 x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여기다가 또 해버리게 되면은 100 마이너스 0.4x가 되는 것이고, 결국 만을 곱한 셈이니까 여기에 만 곱해주면 100 곱해서 한번 얘 날라가고 또 100 곱해주게 되면은 12,000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풀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정리해주고. 그럼 다 전개를 할 거야, 이제. 동량 정리까지 나는 바로 할 거야. 동량 정리까지. 이렇게 해서 넘겨서 정리까지 한다. 넘겨서 정리까지. 0.4x 제곱 마이너스 60 여기 만이죠. 100이 아니라 만이네. 100이 아니라 만. 0.4x 제곱 마이너스 60x 그 다음에 몇이야 이거 플러스 2000. 자, 넘겨주면 이거보다 작고 나갔다. 자, 요거를 좀 정리할 건데 곱하기 10 해주고 곱하기 10 정리해주기 위해서. 자, 4x 제곱 마이너스 600x 플러스 2000이 아니라 2만. 그 다음에 이제 4로 나눠주실 수 있어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150x 플러스 5000이 0이야. 써주면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x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져 이게 해보면. 그래서 x 마이너스 50 x 마이너스 100이 0 이하가 되거든요. 50에서부터 x가 100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의 금액을 이제 이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실제로 이 정도 인상하면 더 많이 나갑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안 돼.